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8일 타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 착한 게 태국의 미터 택시 요금인 것 같은데요. 할증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출퇴근 시간대나 밤 9시 이후에 기본요금 약 1,500원 정도에 450원에서 9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태국에는 택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택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오토바이도 택시고 지방에서는 트럭 같은 합승 택시인 썽테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랩이나 볼트 같은 호출 서비스 택시도 전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중 미터 택시는 1992년 도입됐는데 뒷좌석 3명이 타는 소형 택시는 거리에 따른 요금이 오르긴 했지만 1km 이내 기본요금 35바트는 3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서민 생활과도 워낙 밀접하지만 택시 업계의 열악한 현실은 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불 방법이 발표되겠지만 할증 시간대에 택시기사분이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여행 중에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바가지나 부당 청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타이투데이입니다. 건기로 접어들며 바닷속 산호를 보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가철에 누구나 흔히 바르는 선크림입니다. 태국 관계당국이 해양국립공원 내에서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선크림을 바르면 최대 45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호의 DNA를 손상시키는 옥시벤존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산호초 보호를 위해 피피섬, 시밀란섬 등을 정기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법령도 엄격합니다. 요즘 나오는 선크림에는 해양 오염 유해 제품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는 아예 리프 쉐이프 표시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매년 약 14,000여 톤의 선크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산호초의 10%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선크림을 단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에 앞서 무심한 행위가 모두가 오래 누려야 할 관광 자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0일 타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거 송환됐지만 연루된 한국인 수백 명 이상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8개월 전인 지난 2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무려 29개국 7천여 명이 넘는 콜센터 사기 조직이 한꺼번에 검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다행히 없었지만 이번 캄보디아 사건으로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사기 조직 대부분은 중국계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무정부적 상황인 타국의 국경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인이 하루 만에 5천 명 이상 검거됐던 미얀마 북부도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 정부 통제가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전기와 인터넷을 끊으며 압력을 가하자 미얀마 정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태국과 무력 국경 분쟁을 치르고 있는 캄보디아도 느슨한 법 집행과 정치인의 부패로 온라인 범죄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득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상식인데 고소득 취업 제한에 응한 것은 사기단 모집에 동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미국, 태국의 공동 대응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동남아 중심국가 태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1일 타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바투아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투아는 올해 연말까지 1% 이내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광 회복 부진, 태국 정부의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원화 등 아시아 국가 통화가 대부분 약세인 가운데 바투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라는데 그 원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21일 1바트를 바꾸려면 한국돈 45.9원이 필요합니다. 2년 전보다는 무려 19%나 상승했습니다. 한국돈 100만 원을 바꾸면 19만 원이 줄어든 것이니 방콕 시내 좋은 호텔 하루 숙박비가 그대로 날아간 셈입니다. 바투아의 상승은
코로나 이전 GDP의 12%까지 차지했던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수출 주도형 제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제 금값 상승과 20조 원이 넘는 지하 경제 자금이 바트화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연간 180만 명에 이릅니다. 양국 간에는 관광 위주의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인데 높은 바트화는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2일 타이투데이입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의 한 경찰 간부가 고소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 자신의 닭을 물어 죽였다며 개 30여 마리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중인데 태국에서는 급증하는 유기견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콕 여행 중 낯선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개들의 위협을 받고 머리가 쭈뼛해진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물림 사고를 둘러싼 다툼은 이웃 간의 흔한 일입니다. 7천만 명에 달했던 태국 인구는 최저 감소 구간으로 접어들었지만 또돌이 개는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불교의 공덕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방콕시가 마침내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합니다. 24평 미만에서는 최대 2마리까지만 기르게 하는 등 애완동물 수를 주거 공간에 따라 제한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지적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면 최대 1개월 징역과 45만 원의 벌금도 물게 한다고 합니다. 공공보건 유지,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도 집이 큰 부자라야 기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집이 작아 당장 기르기 어려운 애완동물은 내다 버려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신중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3일 타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이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태국 국회가 노동보호법 개정안 1차 심의를 통과시키자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근무시간과 휴가 일수입니다.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연차 휴가는 6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태국의 근로 조건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법정 연차 휴가는 15일로 태국보다 9일이 많지만 태국에는 한국에 없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대 30일의 유급 병가와 개인 용무를 위한 휴가 3일입니다. 또 올해 태국의 공휴일은 24일로 한국보다 일주일 이상 많습니다. 경제계는 복지 향상도 필요하지만 기술 혁신과 고용 유지, 직업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무 시간만 줄일 경우 노동자의 소득이 16%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 이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국은 20년 넘게 중진국 감정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태국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4일 타이투데이입니다. 태국 노동부가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 가이드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시 거액의 벌금은 물론 추방하겠다는 강력 경고 메시지가 태국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태국에서 관광 가이드는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가 나오지 않는 금지된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금지된 직종은 유독 가이드뿐만은 아닙니다. 미용사를 포함해 거리 행상, 운전기사, 마사지사 등 29개 업종이나 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무려 39개 업종이나 됐습니다. 물론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인만 해도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 엄청난 인원을 능숙하게 안내할 태국인 가이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태국인 가이드 대상 전문 언어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최근 쇼핑을 강요하던 저가 투어의 중국인 가이드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국 언어로 옵션과 쇼핑을 유도하려는 전 근대적 관행부터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관광산업의 높은 비중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한 시스템도 병행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5일 타이투데이입니다. 태국 시리킷 왕 데비가 10월 24일 밤 향년 93세로 서거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국무였던 만큼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입헌 군주제가 시작된 1932년 출생한 시리킷 왕 데비는 9년 전 같은 달 같은 시기 서거한 푸미폰 전 국왕과 함께 태국 근대사의 변화를 이끌고 함께한 인물입니다. 농촌 개발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국민 복지에 평생 헌신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생일인 8월 12일은 어머니의 날로 국가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왕실 직계가 별세한 후에 전례로 미루어 최소 2개월 이상의 국민 애도 기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안 정부나 국민들은 일체의 유흥이나 오락을 삼가합니다. TV에서는 코미디 예능 프로가 폐지되고 K-팝 콘서트나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기업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와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을 가진 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시리킷 왕 데비의 명복을 빌며 태국인들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타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이 시리킷 왕 데비의 서거로 국상 중인 가운데 방콕에서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서거 소식은 첫날 공연 직후 전해졌고 2, 3회 공연 취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주최 측은 모든 관객에게 검은색 또는 흰색 옷을 입어달라고 공지했고 공연 중에는 짧은 추도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민간 행사 전면 금지는 없으며 다만 애도 분위기에 맞게 톤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적 애도 속에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애도 방식은 각자 다르다며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침체된 태국 경제를 고려해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해외 팬들이 방문해 현실적으로 멈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7일 타이투데이입니다. 시리킷 왕 데비의 서거로 태국이 국상 중인 가운데 한류 행사는 큰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거 직후 송승헌, 미니 등의 일부 팬미팅은 곧바로 취소됐지만 이후에 한류 팬미팅과 K-팝 콘서트들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콘서트가 서거 직후 이틀간 예정대로 열리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누틴 총리가 민간 행사나 콘서트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리는 5인조 K-팝 보이그룹 파우, 갓세븐의 JB 콘서트, 배우 문가영의 팬미팅도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주최 측이 공지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 한류 이벤트는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포함해 12월까지 20여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과거 태국 왕실의 주요 인물이 서거했을 때 4개월에서 6개월간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중단됐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주최 측은 추모 시간을 마련하고 검은색이나 흰색 옷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오락성 프로모션은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식 변화와 함께 태국 내 한류 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로컬 행사가 취소되고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태국 정서를 존중하고 교감하는 것은 한류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타이투데이입니다. 국상 중이지만 태국의 러이크라통 축제가 11월 5일 예정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송크랑과 함께 태국의 2대 축제로 불리는 러이크라통은 휴일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펼쳐지며 그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매년 쓰레기 홍역을 치릅니다. 태국어로 러이는 띄우다란 의미고 크라통은 통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매년 태국역 12월 보름에 열리는데 크라통에 양초, 꽃, 동전 등을 넣고 물에 띄워 보냅니다. 크라통이 멀리 갈수록 애군이 멀어지고 소원도 잘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크라통입니다. 원래는 바나나 잎으로 만들지만 간편성을 추구하다 보니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콕시는 해마다 수십만 개의 크라통을 수거하느라
진땀을 빼는데 10%는 분해가 전혀 되지 않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아예 에코크라통을 표방하며 온라인 축제마저 권장하고 있습니다. 러이크라통 축제가 물의 신에게 감사하고 환경 훼손에 대한 사죄를 표하던 것에서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정작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 아이러니컬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9일 타이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완프라이입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오고 고대어로 완우보솥이라고도 합니다. 탁발 공양하는 날로 아침 일찍 문 앞에서 음식을 들고 승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책길에 공양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찹쌀밥, 바나나, 과자 등의 음료도 들어있었는데 콜라 등 탄산음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하고 보관도 쉽기 때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스턴트화되는 시주 음식 때문에 태국 승려들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태국 보건부는 방콕 200여 개 사원의 승려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60%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절반 이상이 고혈당의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침, 점심 두 끼 식사를 탁발로 해결하는 승려들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열량의 음식을 먹고 종교적 권위에 맞지 않아 유산소 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태국 불교계는 성 스캔들로 주요 사찰의 고위 승려들이 줄줄이 환속해 충격을 줬고 어제는 공양 음식을 놓고 승려가 일반인과 주먹질을 한 것도 보도됐습니다. 국교는 아니지만 태국 인구 90% 이상이 불교를 믿습니다. 집단 정체성 형성과 사회 통합에도 불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성직자는 신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도 아니며 날씬할 의무도 없지만 성직자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벽 대바람부터 오래도록 승려를 기다리고 있는 태국인들을 보고 불현듯 든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타이투데이입니다. 태국 경찰이 이스라엘 보안 관계자와 푸켓에서 회의를 가졌다는 태국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태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고 있어 태국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인들은 태국 북부와 남부 푸켓 등지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마약 파티를 벌이는 등 각종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북부 빠이의 여러 태국 상점들이 이스라엘 관광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의료진에게 언어폭력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였죠. 주인이 파악을 위해 관련 장관이 급파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 확대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태국은 스스로를 관광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 인류의 보편 상식에 따라 여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태국에 오는 외국인 중 4, 5번째로 많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여행이 당연히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